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 안성준입니다. 사람이 참 신기한 게요. 제가 목소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목소리를 가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벌써 작년 초반 정도 작년 초반 정도 되겠네요. 제가 그 보이스 트레이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보이스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보니까 제가 그동안 좋은 목소리를 갖기 위해서 고민했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진작에 좀 배웠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래서 제가 이 발성과 그다음에 스피치의 기본을 배우면서 굉장히 그 자체가 흥미진진한 그런 거였어요. 저한테는 그 변화감도 되게 좋았고 또 발전감도 있고 제가 또 못하던 거를 좀 더 잘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성취감도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배우면서 겪었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해 준다고 하면, 혹시 목소리나 또 다른 사람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것에 불편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그 유튜브 초창기일 때 제가 유튜브 영상을 제가 하는 그 제품 때문에 찍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이거 그만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러한 부담감 없이 그냥 저의 그 성장기, 변화기를 기록한다는 의미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동시에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에게나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또 올리는 거기도 하고요. 제가 그 보이스 트레이닝을 하면서 보니까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구체적인 목표가 하나 있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보이스 트레이닝을 받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어떤 모임에서 제가 중요한 그 발언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그거를 못하면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데미지가 클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이런 보이스 트레이닝 하는 곳이 있으니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고 권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까운 정말 다니기 편한 그런 한 곳을 선택해서 이제 다녔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고, 또 덕분에 그 제가 할 그 중요한 그 발표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도 들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과 원장님에게 이렇게 해서 너무 잘했다 막, 그래서 이제 가끔 톡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저희 원장님이 강사 코스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권유를 해 주셔서, 또 그 강사 코스를 마치고 지금은 2급 스피치 트레이닝 강사 자격증까지 제가 획득을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하기는 좀 쑥스럽기도 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변화의 계기가 되었던 것은 바로 그때 제가 꼭 해야 했던 그러한 그 절실한 그 필요성이 있어서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내 목소리를 좀 바꿔보고 싶다, 또 스피치를 배워보고 싶다 이러면 우선 구체적인 하나 목표를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고도 좀 써보고요. 예를 들면 어느 모임에서 인사말이라든지, 또 모임에서 자기소개 말이라든지, 또 어디에 가서 자기가 말을 해야 될 때 어떤 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하나 뭐 상상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 다가오는 시점에서 누구 생일 축하에 대한 인사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해도 좋고요. 아니면 이전에 말하기가 좀 두려워서 하지 않았던 일이라면 이번에 한번 이거를 계기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그런 게 되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구체적인 하나 목표를 세우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발전감도 생기고 또 자기가 저처럼 그런 성취감이 느껴지면 그 다음에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들이 커지는 거니까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발성 연습을 하고 소리를 내보고 이런 것이 되게 쑥스럽고 어색한 일이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또 이런 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으로 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도 일상을 사는 데는 크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다른 사람 앞에 나서서 말을 해야 된다고 한다든지, 인사말을 해야 한다고 한다든지, 또 저를 소개해야 된다든지, 그런 예기치 않은 경우에 정말 또 당황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첫 번째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라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내 자신의 변화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집에서도 이런 소리 내고 있으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고 불편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물론 저는 뭐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있긴 합니다만 운전할 때도 굉장히 연습하기 좋더라고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럴 때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내 자신의 변화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달리기 할 때요. 제가 마라톤을 하는데 올해 목표가 제가 하프 마라톤을 뛰는 거예요. 달리기를 할 때 사람들이 나 달리기에 그럼 보통 얼마 뛰니? 1시간 정도 뛰어. 그러면 야 지루하지 않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달리다 보면 또 달리기를 배우게 되면 굉장히 바빠요. 달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이 진짜 발가락 끝에서 머리끝까지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늘 체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세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거든요. 달리기에서 자세가 나빠진다는 것은 곧 통증과 관련이 있고 달릴 수 없게 되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달리면서 그런 좀 어색하지 않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보다는 그런 거 할 새가 없어요. 계속 두 발은 붙어 있나? 이 두 발 사이 간격은 보통 엄지 사이 간격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뛰면서 다리가 벌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두 발은 11자로 물론 뛰어야 되고요. 붙어 있나? 그 다음에 허리는 바로 서 있나? 그 다음에 팔치기는 잘하고 있나? 턱을 너무 내밀지는 않았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위아래로 올라가면서 그런 점만 생각하면 또 호흡도 있잖아요. 정말 호흡도 정말 중요하죠. 달리기에서. 또 발자국 숫자도 중요하고 1분에 몇 발짝을 하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일정한 템포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지루할 새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말하기 연습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소리를 내면서 지금 가슴은 펴져 있나? 그 다음에 턱은 당겨져 있나? 또 이 고개는 바로 서 있나? 그 다음에 입속 공간은 충분히 만들고 있나? 복식 호흡은 하고 있나? 소리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면 그거에 집중하게 되고 다른 생각을 일체 버리게 돼요. 그래서 길에 가면서도 소리도 내보고 복식 호흡도 연습해보고요. 그런 게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연습을 할 때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집중하세요. 그러면 연습하면서의 그 어색함이랄까 이런 것이 다 사라집니다.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거는 호흡이에요. 말할 때 우리가 말에서 가장 큰 재료는 호흡이죠. 일단 소리를 내야 되니까요. 저희 그 가족이 요리사거든요. 평생 동안 요리를 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제가 물어봤어요. 요리는 어떻게 하는 게 맛있는 거야? 맛있게 하는 원칙은 뭐야? 그랬더니 재료가 맛있어야 된대요. 재료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 같은 경우는 좋은 재료를 갖다 썰어 놓기만 해도 사람들이 맛있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료가 나쁘면 어떤 거를 해도 요리가 잘 될 수 없고요. 목소리라는 것은 공기를 이용해서 이 성대를 울려서 내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때문에 이 공기의 사용이 원활하지 못하면 좋은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식호흡도 공부해야 되고 또 연습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복식호흡을 연습해서 충분히 공기를 잘 활용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스피치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좀 연습을 해봐라. 두 번째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집중해라. 그러면 어색하지도 않고 쑥스럽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는 호흡에 집중해라. 호흡을 충분히 갖도록 연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의 원론적이거나 스타팅할 때 필요한 그런 것들이고요. 실제적으로는 꽤 많은 그런 훈련과 또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소리가 좋아지고 또 멀리 다른 사람한테 전달도 잘 되고요. 또 소리에 울림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도 처음 이걸 찍어 보니까 그 제가 유튜브에서 보던 그런 아나운서들의 정말 유창하고 그런 녹음과는 많이 다른 것 같이 저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떤 대본도 없고 그냥 메모지를 보고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만 해도 이전보다는 굉장히 저는 좋아진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이렇게 좋아질 수 있었던 모습들, 좋아질 수 있었던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 목소리를 더 좋게 만들고 싶은 분들, 좀 다른 사람 앞에 나서서 멋지게 말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다른 들과의 그 대화가 좀 불편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의 동영상을 한번 봐주세요. 가끔 봐주고 연습은 매일 하셔야 됩니다. 연습하지 않고 좋은 발성, 좋은 목소리는 잘 가질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런 프로 말하는 사람들도, 프로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 직업인 사람들 있잖아요. 아나운서라든지 그런 분들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아침에 연습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습을 아끼지 말고 저와 함께 꾸준히 노력해 주셔서 함께 즐거운 앞으로의 시간들을 한번 만들어 가 봅시다. 압니까? 우리가 또 이병헌 같은 멋진 목소리가 다 될지. 감사합니다.